북한 체조의 간판 리세광이 도마에서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은 광복절 축사에서 북한 간부들과 주민에게 통일은 새 기회를 제공한다면서 이례적으로 직접 통일을 호소했는데요.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묵 통일전략센터장, NK지식인연대 김흥광 대표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제71회 광복절을 맞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을 향해서 강경한 입장을 보이면서도 북한 주민들에게는 통일 동참을 호소했는데요. 화면으로 확인해 보신 후에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 살상 무기 개발과 대남 도발 위협을 즉각 중단하기 바랍니다. 우리 국민을 위협하고 대한민국을 위협하기 위한 어떤 시도도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면 할수록 국제적 고립은 심화되고 경제난만 가중될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혼란과 갈등을 야기하려는 시대착오적인 통일 전선 차원의 시도도 멈추기 바랍니다. 북한 당국의 간부들과 모든 북한 주민 여러분, 통일은 여러분 모두가 어떠한 차별과 불이익 없이 동등하게 대우받고 각자의 역량을 마음껏 펼치며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네, 얘기를 쭉 들어보면 북한 당국을 향한 메시지가 있고 또 간부들과 주민을 향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구분이 됐는데 왜 이렇게 분리해서 메시지를 전달한 걸까요? 예, 지금 저도 이제 광복절 경축사를 이 귀담아 들었거든요. 어떤 언급을 할 것인가 하는 걸 봤는데 예능과는 상당히 다른 부분이에요. 특히 지금 지적하신 부분. 네. 북한 최고 지도부, 김정은을 포함한 최고 지도부와 또 일반 간부와 주민들을 향해서 분리 대응을 했다고 하는 것은 아주 매우 이례적이고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있었던 광복절 경축사와는 전혀 차원이 다른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결국은 우리 정부와 또 대통령의 인식은 이제 이 북한 최고위층을 향해서는 세 가지 요구를 하면서 경고를 했거든요. 대량살상 무기 핵을 포함해서 위협을 즉각 중단해라. 네. 여기에 안 나와 있습니다만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보장해라.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사회 혼란을 부추기는 그런 어떤 통일 전선 전술 이런 것들은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 것들을 내려놓지 않으면 결국은 국제적인 고립과 경제난 그것의 끝은 정권의 붕괴다. 네. 라고 하는 것을 경고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동시에 간부와 주민들에게는 호소와 협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유민주주의를 기초로 한 통일이 될 경우 정말 북한 주민들에게 네. 균등한 평등한 기회가 보장이 될 것이다. 그리고 정말 행복한 사람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행복한 사회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네. 과거 동서독의 통일의 경우를 보면 동독 주민들의 눈이 떠졌죠. 다시 말하면 서독의 체제,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기초로 한 통일을 이룰 때 비로소 동독 주민들이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스스로 서독과의 통합을 선택을 했거든요. 결국 북한 김정은 정권이 변화를 거부한다면 궁극적으로 북한 주민과 중간 엘리트 계층이 이 사실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고 우리가 바라는 그런 자유민주주의에 의한 통일 네. 그것을 명확히 인식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 대통령께서 그런 언급을 한 걸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박근혜 대통령의 메시지가 북한 주민들이나 간부들에게도 전달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알 수가 있나요, 이런 내용들을? 예, 그럼요. 지금 네. 아마 대북 라디오 방송이 지금 7개 정도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에 대한 기사를 이제 적극적으로 아마 어제부터 아마 내보낸 걸 알고 있고요. 네. 또 그리고 그것을 뭐 방송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막 디지털 콘텐츠로 만들어서 다양한 방법으로 북한에 들여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 우리 국가 수반이 하는 그런 연설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귀담아 들었는데 네. 북한 사람들은 뭐 광복절 경축사
뭐 그것을 어떤 마음으로 읽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확히 읽혀만 진다면 그 우리 대통령의 어떤 깊은 우중을 잘 알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사실은 뭐 71회 이 강복절 경축사가 다른 경축사들보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강복절 경축사들보다 좀 달랐던 것은 비로소 처음으로 우리 국가의 최고 지도자가 북한을 향해서 당국자들에게 북한 인권 문제를 정말 공식적으로 거론했다는 거죠. 물론 아쉬운 건 있습니다. 기왕 할 바에 좀 더 세게 했으면 좋았어요. 북한 당국 간부들과 주민 여러분, 기왕 뭐 말하고서 했으니까 통일이 되어야 당신들이 정치범 수행소에 말을 잘못해서 삐끗 잘못해서 정치범 수행소에 붙잡혀 가지 않는 그런 세상을 살 수 있고 또 그리고 당신들이 70년 동안 그렇게 허리띠를 졸라매고 온 뭐 기아집에 그 비단호에서 입합을 먹고 살 수 있는 여러분 노력을 위해서 그런 세상이 옵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도 있죠. 그러나 뭐 처음으로 하는 이야기니까 수위는 아주 좀 비슷하게 이제 뭐 들리도록 했습니다만 그래도 그런 어떤 이야기들은 우리가 공식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의미 있는 발전이고 저희들은 이제 이번 대통령의 어떤 어떤 경축사 자체가 이제 중요해서가 아니라 거기서 담겨진 내용들이 사실 어떤 의미의 새로운 변화이고 북한 주민들이 우리 어떤 대한민국의 그 북한 동포들을 걱정해주고 또 그들의 어떤 삶의 새로운 광명을 가져주려는 그런 의지, 노력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아마 귀한 어떤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저희들은 또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컨텐츠를 만들어서 이 북한에 들여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자꾸 전해져서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동독처럼 북한 주민들도 좀 인식의 변화가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이렇게 얘기 나눠본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에 직접 대남 위협을 중단하라는 메시지를 보냈는데요. 북한은 이에 대해서 대남 호소문을 발표하며 남남 갈등을 부추겼습니다. 북한은 광복절을 맞아 민족 화해와 단합 강조하고 그동안 뭐 민족 대회합을 열자 뭐 이런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속을 들여다봤더니 반통의 세력을 언급하면서 남남 갈등을 부추기고 있었습니다. 이러니까 우리가 북한의 대화 공세의 진정성을 느끼지 못하는 거 아닌가라는 분석들이 많던데요. 그렇습니다. 1950년만 해도 6.25 전쟁을 일으키기 직전에 8.15 대화합 통일을 위한 회담을 제의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 회담을 제의한 직후에 김일성이가 기습남침을 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정은이가 금년 1월 초 신년사를 통해서 통일 남북관계 개선 언급했어요. 그리고 5일 만에 핵실험을 했거든요. 그리고 한 달 만에 장거리 미사일 쐈습니다. 입만 열면 서울 불바다, 워싱턴 불바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이 장애하는 핵심적인 장애물은 북한 핵과 미사일이거든요. 그다음에 대남 적화 전략이 결국은 한반도를 위협하는 요인이고 따라서 북한이 정말 평화와 통일을 원한다면 핵과 미사일을 내려놓고 진정성 있는 자세를 가지고 대화에 응해야죠. 마치 통일전선, 다시 말하면 국론을 분열시키면 자기들이 원하는 그런 여건이 올 것이다. 그런 상황이 올 것이다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어제 대통령의 지적인 거죠. 네. 그런데 이번 박 대통령의 경축사에 이산가족 상봉 문제가 빠졌습니다. 정부의 입장 역시 북한의 핵포기가 먼저다라는 입장인데요. 그렇다면 빠른 시일 내에 상봉은 불가능한 겁니까? 이 점이 좀 안타까운데요. 그렇죠. 사실 이산가족 분들을 생각하면 굉장히 안타깝고 저도 뭐 이산가족 중에 한 사람입니다만 그런가요? 그래서 이산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이 바로 북한의 비핵화다.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고 진정성 있는 남북 대화가 이루어질 때 비로소 남북 관계가 개선이 될 수 있고 그렇게 될 때 이산가족 문제도 해결이 될 수 있고 우리가 진정 바라는 평화와 통일도 가능하다. 우리 대통령께서도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이산가족 문제를 왜 해결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것보다도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할 그런 시점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하고
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과거에는 늘 광복절 경축사 때마다 네, 그랬죠. 단골 메뉴로 들어갔던 이산가족 문제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제안들이 이번에는 빠져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현 상황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네, 결국 이산가족 문제 근본적인 해결도 북한의 비핵화에 달려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김 대표님, 북한에서는 그 노동신문을 통해서 광복절을 맞아 통일 대통로를 열자라는 형식적인 언급을 했는데요. 내용을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백두 혈통을 강조하면서 김정은에 대한 충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광복절이 되면 의례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까? 그렇죠. 광복절은 북한이 북한 주민들에게 그 단단히 세뇌시킨 그런 어떤 하나의 독트린이 있습니다. 그래서는 8.15는 뭐 제2차 세계대전, 네. 뭐 정말 연합국의 승리에 의해서 일본이 패망과 더불어 우리가 해방된 게 아니고 김일성이 정말 15년 동안 만주벌판에서 항일 유격대를 만들어 가지고 단독으로 일제를 패방하고 촉을 해방시켰다. 그러니까 그것만 놓고 이야기한다면 정말 북한 그대로 말하면 북한 해방의 구성이시고 그리고 해방의 은인이시며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뭐 8.15에서 빼놓을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그 상투적으로 해왔던 똑같은 어떤 선전을 되풀이했고 네. 다만 그 조국 통일 대통령을 일어나자고 하는 것은 지금 그들이 쓰고 있는 양면 하선 양면 전술의 아주 전형적인 사례인데요. 앞서서 지난 5월달 이제 최고임내에 이제 그가 있었고 그 뒤로 바로 나온 게 뭐냐면 남북 정당의 사회단체 연석회의를 제기했어요. 통일 문제를 정부 당국하고만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결국은 조국 통일 전선 차원에서 나온 것이고 이번에도 그냥 무턱대고 통일을 열어가자. 그래서 이제 뭐 6.15 남북 뭐 실천 운동을 비롯한 북한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태도와 입장을 가지고 있는 이런 그 단체들의 무작위로 뿌리는 거죠. 북한은 대화의 준비가 돼 있다. 그리고 화합의 준비가 돼 있다. 근데 지금 정부 당국만이 안 하려고 한다. 이런 여세로 몰아간다면 우리 사회의 어떤 그 담난 갈등의 쐐기를 든든히 박아 넣을 수 있어요. 북한이 저렇게 바라는데 왜 안 하느냐 우리 정부가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건 뭐 저는 저 안에 있는 어떤 행간을 읽으면서 과거와 똑같은 어떤 이런 그들의 어떤 수작들을 이제 볼 수 있었고 여기서 큰 거는 아마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북한의 핵 미사일 문제가 정말 세계적인 하두로 떠오른 문제에서는 이 대통로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정말 그 비단 보자기에 가려진 하나의 그런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네. 자, 두 분 말씀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